박인노의 조홍시가 하나 하고 모의고사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잠깐 먼저 좀 볼까요? 2번 문제, 아니다 2번 문제 말고 미안. 자, 작품 위에 잠깐 먼저 볼게요. 작품 위에 찾았어요? 자, 이 작품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혹시 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한자성 아는 거 있어요? 그래. 여기서 풍수지탄이 맞고 멀리 있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런 건 망운지정 그러고 부부간의 정은 운우지정 그러고 헷갈리죠? 망운지정 그러고 자 그 다음에 효도하지 못하는 탄식을 풍수지탄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풍수지탄이 맞아요. 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 유학자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낸 총 4수의 연시조이다. 영호야? 연시조의 반대말 뭐라고 그랬죠? 이을 연자야. 옳지. 연시조의 반대말은 단시조. 여러 고사를 인용하여 본문에 고사가 되게 여러 개 나와요. 뭐 알면 좋고 만약에 이게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외부 모의고사 나온다 그럼 밑에 간단하게 써줄 거예요. 고사를 인용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조하였다. 성격, 교훈적, 유교적. 유교 3강 오륜 중에 뭐와 관련되는 걸까? 효도하고자 그랬으니까 효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 부자유춘 대 오륜으로 따지면 좋아요. 자,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요심과 유학자로서의 자부심. 자, 시적 상황, 정서, 태도까지만 보고 갈까? 자, 부모님을 떠올리며 효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근데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성인 군자들과의 교유를 즐기고 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며 유학자로서 자긍심,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네?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군요. 자, 고마워요. 2번 문제를 잠깐 먼저 볼까요? 조금 진해질 거예요. 좀 진해질 거예요. 자, 크기 괜찮아요? 볼 수 있죠? 조금 지금 진해질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아직 여전히? 되죠? 책 보시고 위치만 파악하세요. 자, 윗글과 관련된 고사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육적, 왕상, 맹종, 노래자. 이렇게 4명 나왔네요. 확인해 볼게요. 자, 육적이라는 사람이 원술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대접받은 유자를 품고 나오다가 떨어뜨리자 원술이 그 이유를 물으니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가 유자를 좋아하셔서 자기가 먹을 걸 아껴서 품에 넣었다가 가져다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요거를 회귤고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귤을 유자를 품었다. 회야. 그래서 앞에 회귤고사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볼까? 회귤고사. 색깔 칠해봐 한번. 회귤고사. 육적과 관련된 고사예요. 중국 오나라 사람인 육적이 6살 때 애기네. 요즘하고 달라. 6살만 해도 의젓하더라. 모르지. 드라마 보면 그렇던데. 자, 찾아갔는데 원술이 귤 3개를 먹으라고 주었다. 근데 육적이 그것을 품속에 품었다가 이랬을 때 품었던 귤이 방바닥에 떨어졌다. 원술이 그 연유를 물으니 어머니께 대고 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 회귤고사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비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자, 회귤고사.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상 볼게요. 왕상은 계모가 잉어를 먹고 싶어 하자 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깨려 하니 잉어가 뛰어나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얼음을 깨기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온 체온으로 녹이고 이랬다는 내용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응? 시우 뭐 하고 있어? 핸드폰 보고 있는 건가? 그다음 왕상고사예요. 그다음 맹종.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자. 겨울에 죽순이 어딨냐, 그지? 어쨌든 자 겨울 대숲에 들어가 탄식하니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죽순이 나왔다. 아마 신령님이 감동하신 거겠죠. 뭐 그런 내용을 한 거지. 자 노래자 70세의 나이에 도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하면서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해주었다.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드신 거니까 그 앞에서 70세도 부모님한테는 애기인 거예요. 애 봐줘. 어? 나도 나보고도 애기라고 그러던데. 이모가 애기 일로 와 이러던데. 왜 이렇게 쳐다봐 이 새끼야. 기분 나쁘네. 영어 삼촌이나 뭐 이모나 고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당연히 부모님. 영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래도 부모님 입장 눈에선 애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쁜 거예요. 뭐 어른 그런 거예요. 뭐 그랬대요. 노망 들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를 우리 한자성어로 노래지희 그래요. 써드릴 거 그랬나? 노래의 희, 뭐 즐거움, 기쁘게 하는 모습,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고사를 가지고 가볼게요. 여기 용어 모르겠는 거 있니? 선경우정 뭐예요? 선경우정? 먼저 경치를 쓰고 뒤에 정서를 쓴다는 거예요. 거꾸로 오면 선정후경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우리 전통 시는 대체로 선경후정이에요. 점층적은 점점점 강하게 길게 쓰는 거고요. 나머지는 큰 무리 없죠. 자 핸드폰 다 집어넣어. 가방에 집어넣어. 빨리. 아이, 수업을 하는데 핸드폰을 만져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필요한 걸 찾을 때는 선생님 찾으라고 할 테니까. 응? 자, 이거 녹화하는 건데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떡하냐. 자, 볼게요. 제목 조홍시가. 조홍이 뭔 뜻일까? 홍시. 조는 조기. 잠깐 조기 축가 그 조기가 맞냐? 그 조는 이르다 이런 뜻, 일찍 이런 뜻이에요. 일찍 익은 홍시감과 관련된 노래 뭐 이런 뜻이네요. 가볼게요. 자 반중. 반은 밥상을 뜻해요. 밥상 위에 조홍감, 일찍 익은 홍시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자, 조홍감 소재인데 이것 때문에 어머니를 떠올린 거예요. 자, 부모님을 떠올리는 4개 좋고요. 시작의 계기, 시창작의 계기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홍감, 회상, 연상의 매개 있을까요? 자, 조홍감, 회상 써보세요. 자, 회상보다는 연상이 더 맞겠어요. 연상의 매개. 부모님을 떠올린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몇 번이야? 5번이. 객관적 상관물 5번이에요. 자, 왜 5번이지? 나중에 객관적 상관물 찾아보세요. 5번이에요. 자, 유자가 아니라도 이 사람은 지금 좋은 감을 보고 뭘 떠올린 거니? 부모님도 떠올렸지만 육적 회귤의 고사를 떠올린 거예요. 이렇게 유자가 비록 아니라 하더라도 품어감직하다마는 품어가도 반기실 분이 없으므로. 자, 반기실 사람 누구야? 부모님.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로 인하여 서러워합니다. 한자성어 너네는 외워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지금은 수능에 한자 성어 문제가 사라졌지만 저 속담 문제가 나왔죠. 예비평가에 속담 문제 있었죠. 한자 성어도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너네 나이 1, 2년만 더 먹어도 잘 안 외워져요. 지금 외우셔야 돼요. 자, 풍수지탄 효도하지 못하는 탄식이고 서럽다라고 했으니까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머릿속 눈동자 보니까 전혀 딴 생각하고 있네. 됐죠? 자, 이수 볼게요. 왕상에 미어잡고 맹종에 죽순을 꺾어. 자, 왕상 동그라미 치자 이거. 자, 왕상 효도를 한 효자의 대표가 되고요.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왕상의 고사에 나오는 잉어를 잡고 맹종의 고사에 나오는 죽순을 꺾어서 검은 머리가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머리가 하얘져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부모님을 위해서 재롱을 떨겠다는 거예요. 일생에 양지성효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효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을 증자처럼 하리라. 그러니까 증자도 효자로 이름난 사람인 거예요. 본받고자 하는 사람을 4명을 썼는데 뭐를 인용한 거라고요? 고사 인용. 옆에 써있기 때문에 안 쓸게요. 자, 이렇게 색깔 칠하세요. 그냥 관련된 고사 인용 해서 주제를 강조했다. 쓰지 않고 이렇게 밑줄 칠게요. 됐죠? 자, 만균. 균이 뭐냐? 세균이야? 바이러스니? 균이 뭐야? 여기 한자 요거 무슨 글자야? 요건 알잖아. 요 글자. 요거. 아, 김신이? 뭐니 이거? 세 글자였죠. 세 글자? 아연이 아연 철. 쇳덩어리. 만근이나 되는 큰 쇳덩어리를 늘려내어 늘리다는 거죠. 길게 끈을 꼬아서 구만리 장천에 떨어진 애를 잡아 메어서. 그럴 수 있니? 이거 중요해요.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잘 나온다. 내신에도 나와요. 자, 내신에서 나올 때는 뭐 정석가라던가 이런 다른 작품이 또 나오긴 할 텐데 뭐 창내고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인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베어내어 이런 식으로 황진의 시조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지금 몰라도 좋아.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소원을 표현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북당에 학발한 쌍친 양 부모인데 머리가 하얗게 센 부모님을 더디게 늙게 하리이다. 부모님이 오랫동안 장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이해됐죠? 자, 4번째.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건데 군봉이 못하신데 외가마귀가 들어오니. 자, 한 무리의 봉황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외까마귀가 들어오니 백옥들로 쌓여 있는 곳에 쭉 둘러싸인 곳에 돌 하나 갖다 마는. 뭐가? 외가마귀가. 자, 비유한 거예요. 다른 신하들을 군봉이라고 한 거고 자기 자신을 외가마귀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춘 거예요. 쭉 그렇게 옥과 같은 여러 충신한 어떤 신하들 주변에 쌓여 있으니 또는 성인들과 비교하면 나는
돌덩이 같다마는 겸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얘 누구예요? 둘 다 화자. 등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등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겸손함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겸손함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겸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두어라 봉황도 비조와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종류이니, 어쨌든 뭐 날아다니는 새라고 하는 거에서 같으니 모시고 논들 어떻겠는가. 그런 성인 군자들을 본받아서 임금께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말, 또는 학문이 높은 학자들과 교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보겠어요. 자, 서리법 나오면 뭐도 나온다고요? 영탄법도 돼요. 이렇게. 자, 뒤에 맞는 내용 동그라미, 틀린 내용 X. 자, 윗글은 질문하고 답을 하는 형식. 물음의 방식은 일부 쓰였어요. 서리법 쓰였는데 답을 하는 내용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자, X예요. 물음의 방식은 썼어 안 썼어? 어디가 물음의 방식이니? 여기가 물음의 방식이야. 기억 안 나는 모양이네. 쓰세요. 자, 서리법 물음의 방식이에요. 진짜 묻는 건 아니지만 형식은 물음 형태인 거예요. 과거 시험에는 물음의 형식 그랬고요. 뭐 의문문 형식이라고도 나오고, 요즘은 주로 물음의 방식 그래. 응? 자, 그리고 문답법이 나온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일수에서는 유교와 관련된 고사. 일수였니 이게? 아, 여기도 나와 있구나. 유자, 육적이라는 이름은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가 육적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자, 3세에서는 요거 중요해요. 일단 요거는 맞는데, 근데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말겠다는 다짐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화자를 상징하는 시어 2개. 외가마귀, 돌 하나. 자, 문제 지금 풀어버리세요. 자, 내용에서 멈출 테니까 푸시고.